썸네일에서 말씀드리는 저대가 반토막 난 아파트. 시급가 7억에서 최근에는 3억 거래까지 나왔다. 여태까지 계속 지역 분석 다녔던 곳들이 신도시를 많이 다녔었죠. 그래서 신도시들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신도시들은 이렇게 거품이 쌓였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요, 이번에는요 조금 구도심 쪽으로 가볼게요. 신도시는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 구도심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구도심들 중에서 서울에 매우 가깝고요. 그러면서 그냥 뭐 옛날부터 서울 못지않은 부촌 이런 것보다는 서울이 비싸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흘러 들어온 동네들. 그러면서 서울 거품 꼈을 때 같이 거품이 끼고,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처럼 조금 더 그런 메리트들을 통해서 좀 버티는 동네, 이런 곳들을 가봤는데, 이번에 가본 곳은요 부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 강서 양천 구로 뭐 이런 데랑 붙어있죠. 그래서 여기는 예전부터 1기 신도시도 들어왔죠. 중동 신도시.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 밀려온 수요들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이부망천이란 말이 있었죠.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요. 뭐 이혼하면 부천 가고 뭐 망하면 인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요즘 이부망천은 이제 부천도 못 사고 망설이면은 뭐 인천도 못 산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무슨 소리예요? 서울의 수요가 부천이랑 인천으로 많이 빠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뭐 부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있던 곳이기 때문에요. 뭐 전철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먼저 들어왔죠. 1호선 경인선 라인이. 그 다음에 이쪽이 나중에 들어온 7호선 라인이다. 원래 이쪽을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이쪽에 중동신도시 나오고 또 이쪽을 통해서 7호선까지 들어오면서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요 밑에 옥길을 띄우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구도심, 그 다음에 약간 덜 구도심, 그 다음에 여기 옥길, 이런 쪽을 가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 들어와 있고, 이제 대장 신도시가 들어와요. 가보긴 가봤어요, 대장도. 요 위쪽에 들어오는 곳이 이제 대장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은 뭐 카톨릭대나 부천대. 뭐 대학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긴 조금 힘들죠. 그 다음에 뭐 자족시설은 저쪽 이제 북쪽에 좀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뭐 의료시설 이렇게 있고, 뭐 편의시설은 보통 이제 부천역 상권이나 상동 중동 상권에 몰려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있는 부천역 상권부터 다녀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천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부천역 상권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뒤에 있는 게 부천역인데, 역 자체가 뭐 마트나 서점이나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곳들이랑 연결된 정도로 굉장히 역부터가 상권이 중심이 되고 있고, 주변에 이제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놔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저쪽을 보시면요, 저쪽에도 이제 쭉 이렇게 상권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상권이 진짜 넓어요. 근처에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저쪽에 이제 상상거리라고 있는데, 저쪽이 보시면 이제 로데오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가격도 저렴하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여기까지 와서 이용할 정도로 큰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곳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지도로 좀 보시겠지만 상권 자체가 굉장히 넓고, 특히 구도심 상권이니까 신도시 그 상권들처럼 막 중간중간 공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가격도 조금 뭐 구도심이다 보니까 저렴한 수준이라서 뭐 아주 외부에서 찾아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찾아올 상권이다. 그래서요, 뭐 나중에 부천 거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상권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나중에 가격 정상화된 뒤에 이용하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이 많고 상권 형성이 힘들어요, 사실. 되게 비싸고.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상권이 중심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곳들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뭐 가서 보니까요, 사실 웬만한 신도시 가면은 막 10,000원, 15,000원 하는 게 저런 데 가면은 뭐 8,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표가 붙어 있을 정도로 일단은 뭐 임대료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고 나쁘진 않다. 다만 저기 이제 부천역이 있고 부천역 상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변 아파트도 가격을 띄웠죠. 물론 근데 역에 저기 완전히 가까운 아파트는 없어요. 저기 상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보시면은 이제 북부광장, 남부광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가서 확인해 보신 곳 보면 아시죠? 그래서 이쪽에 아까 상상거리 들어갔는데 안에 영상 촬영을 하지 말래요. 안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가 상권이 잘 보여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부천역에 막 BJ들 막 가가지고 사람들 방해될 때까지 막 촬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혀 있었다. 그래서 좀 나와서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 곳으로 가서 간단하게 보여주는 정도로 했고요. 보시면은 이용객들은 쭉 줄어들고 있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역시 인천이나 서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인근에 부천대학교. 부천대학교가 지금 분교, 본교에 있는데 본교가 이쪽에 있죠. 분교가 저기 옥길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상동 쪽. 그러니까 부천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권이 먼저 만들어져서 그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깥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 부천역 있는 데는 뭐 부천여고라든가 부천고 이런 저기 명문고들은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거품을 여기저기 다 띄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구도심은 옛날부터 들어와 있는 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부천에 들어와 있는 교통들은 옛날부터 있던 교통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잉 유동성 됐을 때 갑자기 막 이런 호재들 때문에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사실은 원래 있던 호재인데 갑자기 새삼들의 가격이 붙을 이유는 없었다. 중상동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조금 더 민감하죠. 왜? 여기는 보시면 바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이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쪽 뭐 맞은편이랑. 그런데 여기 바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붙어 있어요. 부천역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아파트들 뜨는 것들 영향 주면서 이렇게 많이 빠지겠죠. 이제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상권을 가봤어요. 자, 이번에는 신중동역에서 상동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여기 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이따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고요. 신중동역부터 이제 부천시청역을 지나서 상동역까지 이제 뭐 버스도 많이 다니는 곳이고 상권이 좀 길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아까 롯데백화점도 있었지만 저 앞에 보시면은 뭐 이마트나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하이마트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핵심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좀 상권이 발달되었다 보이는 상동 쪽으로 가서 보실 건데 그 인근에는 또 저기 아파트들도 많아서 부천역과는 다르게 이제는 여기는 그 상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을 많이 띄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쭉 오시다 보면 이마트 지나서 왼쪽에 이제 현대백화점, 저 뒤에 이제 뉴코아 이런 백화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오른쪽도 보더라도 쭉 상가 건물에 이렇게 건물들이 그득그득 차 있죠. 저기 공실이 뭐 진짜 간간히 보이긴 한데 여기 자체가 또 이제 구도심 상권 중에서 이제 부천역 외에 또 여기가 또 중심 상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 굉장히 길게 뻗어 있어요. 아까 지금 신중동역부터 이제 부천시청역까지 왔는데 더 가서 이제 상동역까지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촬영에서 말씀드린 상동역 상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세이브존이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쪽 거리가 나오고요. 보시면은 부천역이 상상거리라면은 여기는 이제 상상의 거리로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아까 부천역보다 확실히 유동인구가 적죠? 그래도 여기도 구도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인구는 확보된 편이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부천의 로고가 뭐 판타지아 부천 뭐 이런 거니까 뭐 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느낌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시면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부천역과는 다르게요.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길게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고 이쪽으로 길게 상권들이 쭉 있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동역 인근의 저 위쪽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빠지지 않고 있어요. 뭐 많이 빠져봤자 뭐 1, 2억 정도 빠졌고 전세금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빠진 데는 한 2억 정도 빠졌지만 2억 조금 넘게 빠졌지만 적게 빠진 곳들은 거의 안 빠졌다. 이런 상황인 만큼 여기는 아무래도 거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될 수는 없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이후였다기보다 그 전부터 꾸준히 쌓여온 거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 같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 원래 실거주들이 많아서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길게 보시고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면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확실히 구도심 쪽은 상권이
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잘 공실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요, 저기 상동역 쪽은 제가 예전에 많이 가봐서 아는데, 저기도 이제 뭐 이야기하는데 저기 육삼냉면 이런 데는 안 바뀌었는데 맛있겠다 하는 거기는요 예전에 없었던 데예요. 보면은 이렇게 좀 갈리고 있고요. 특히 이 인근에 여기 아파트들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어요. 근데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뭐 직거래로 해가지고 뭐 여기 6억 됐다가 여기까지 좀 빠졌다. 그런데 보면은 원래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던 것들이요, 아직은 더 빠져야 돼요. 전세 가격 정도까지는 더 빠져줘야 되죠. 그리고 막 이런데 안 빠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한 1억 정도 매매든 전세든 빠져 있는데 아직 조금 더 많이 빠져야 된다. 저기는요, 코로나 이후에 거품이 너무 심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부천에 사시는 분들 보시면은, 저도 부천에 아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저기가 순식간에 매덕이 올라 버렸어. 이게 5년 6년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품이 빨리 낀 게 아니죠. 길게 꼈어요. 왜냐면 구도심 쪽이. 그래서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급격히 폭등했다 급격히 빠진다면은 이제 그 부천 같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천천히 꼈다 천천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동 여기를 가봤는데요. 여기 저희 이제 썸네일 올라간 거 보면요, 전세가 반토막 이상 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동인데 상동역 인근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쪽 송내역 인근에 주상복합인데 전세 가격이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났더라.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요, 진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갭투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한번 어느 위치에 있고 도대체 어떤 주상복합이길래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빨리 빠졌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상동 스카이뷰 자이 아파트 앞에 왔습니다. 보시면은 장점이라면은 바로 앞에 통내역이 있어서 진짜 신호만 잘 받으면은 나오자마자 뭐 1분이면은 1분도 안 걸려서 송내역까지 굉장히 역세권이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저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상가가 있고요, 위쪽으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요, 이번에 썸네일에서 말씀드리는 전세가 반토막 난 아파트, 그걸로 온 곳이 여기이고요. 거래를 보면은 시국가 7억에서 최근에는 3억 거래까지 나왔다. 그리고 현재는 한 4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층수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3억 거래도 44층으로 굉장히 고층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매매 가격 역시도 한 9억대에서 7억대까지 최근에 거래가 나오는 등 매매 가격도 조금은 빠지고 있다. 그래서요, 여기저기 지금 빠지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뭐 빠르게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그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나머지 지역들도 이 빠지는 속도, 그리고 얼마나 거품이 많이 끼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이 정도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구나 생각하셨을 때, 그때서야 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고, 그 전에는 뭐 전세가가 빠르게 빠지고 있으니까 살고 싶은 곳에 적절한 전세가가 되면은 전세가 그 위험이 없는 선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더라.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요, 실거주를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매매가 같은 경우 이제 10억에서 이제 8억 3천, 매매가는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전세가가 굉장히 급하게 빠지고 있어요. 자, 보셨을 때 여기 막 3억에 거래된 44층 물건들도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전세가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다. 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특수 거래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더 빠져야 되는 거고, 전세 가격 역시도 저런 추세를 좀 고려해 가면서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살 가격은 아니죠. 특히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라고 치더라도요, 매매 가격이 너무 비싸죠. 저기 비쌀 때는 10억 넘게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쪽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이제 옥길지구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범박지구가 있는데, 이제 이쪽이 조금 더 빠른데, 여기 지금 일루미 스테이트 아파트 여기 이야기 많았었죠. 이쪽은 좀 핵심이 이쪽에 많이 몰려있죠. 여기 스타필드 있고, 이쪽에 이제 자그마하게 상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아파트 이름값도 이쪽에 좀 있다. 그래서요, 여기를 하는데 보시면 위치 완전 위치해요. 그래서 아예 구로 항동이나 뭐 구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사실 굉장히 외곽 쪽에 있고요, 부천 치고는. 그 다음에 새로 지었는데 굉장히 작은 그냥 신도시 느낌이에요. 직접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옥길지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옥길지구의 대장주들이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 이제 호반 베르디움이나 저쪽에 이제 옥길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옥길의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옥길자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스타필드가 형성되어 있어서 뭐 자그만하게 상권이 있으니까 이용하시기 좋겠다,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건물이 이제 옥길 테크노밸리인데, 이거는 뭐 동탄 테크노밸리나 뭐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것처럼 뭐 형성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이 테크노밸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자족시설이 하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테크노밸리 뒤쪽으로 옥길지구가 쫙 퍼져 있어서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 분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는 쪽이 범박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옥길보다 먼저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아직 저기 공사 중인 곳이 있죠. 저기가 최근에 이야기가 많았던 이제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아파트인데, 저기도 이제 조만간에 입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지구가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사실 교통도 굉장히 불편해요. 근처에 역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부천의 신축 이런 이름들만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거품이 끼었었다, 매매든 전세든. 그래서요, 매매가 정도는 지금 한 2억 정도 빠졌는데 아직 한참 빠질 게 많이 남아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도 비쌀 때는 한 7억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한 4억 중반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매든 전세든 거품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매매는 지금보다는 가격이 정상화된 뒤에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를 거주를 고려를 하신다면.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더라도 비싸게 주고 들어가면 뭐 이자가 많이 나간다든지, 혹은 돌려받을 때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요, 사실 여기가 이제 부천 굉장히 남부에 있어서 교통도 불편하고, 아까 여기 차 타고 들어오는데 뭐 조금만 빗나가도 한참 뺑 돌아야 될 정도로 뭐 자차 이용도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요, 웬만한 신도시보다 사실은 뭐 여건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스타필드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 가격을 주고 들어올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보면서 마이크 꺼놓고 좀 웃었던 게, 이제 지옥길 지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보셨지만 저 고가 있는 데가 뭐한 번만 빗나가면 뺑뺑 돌아야 되고, 아파트 뭐 주차장도 한 번 지나가면요, 거기 다시 들어가려면 한참 돌아서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 뭐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랬듯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신축이 들어온다, 구축이 많은 동네에, 그러니까 저기가 뜬다, 이런 형식으로 도안 신도시처럼 뭐 그런 느낌인데, 사실 웬만한 신도시보다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진 않죠. 부천이라는 거 제외하고. 그다음에 뭐 구로 쪽 가까우면 모를까 마곡이나 여의도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웬만한 신도시보다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데, 매매가나 전세가는 거기보다 높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철도 노선 지나는 거 없고요. 가격대도 보면은 지금 뭐 여기 많이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죠. 여기는 최근 거래가 뜨긴 했는데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전세도 보면은 이제 뭐 김포나 이런 데는 막 1억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3억 4억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비싸다. 그래서 더 많이 빠져야 된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부천 갔는데 대장 신도시를 안 갈 수가 없어서 대장 신도시를 다녀오긴 했어요. 대장 신도시가 요 위쪽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산업단지들이 이쪽에 몰려있고, 그래서 가서 잠깐 봤는데요, 이건 그냥 마이크 켜놓고 볼게요. 자, 보시면 다 이래요. 뭐 비닐하우스고 평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거를 뭐 좀 보여드리고 설명할까 뭐 이런 뭐 생각도 했었는데, 보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런 3기 신도시들은 논이고 밭이에요. 아직 추진하려면 한참 많이 남았다. 그리고 저쪽에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면요, 솔직히 보세요. 대장 쪽이 좋아요, 옥길 쪽이 좋아요? 위치나? 옥길은 저기 남쪽이고, 대장은 그래도 부천 북쪽이면은 그래도 서울 중심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건데,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요, 옥길이 무조건 좋다, 비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개발되고 난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냥 참고 삼아 봤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1월 21일부터 매주 1%씩 빠지고 있어요. 거래량은 적은데 1%씩 빠진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전세는 더 심각하게 빠지고 있죠. 예를 들어 신도시 같으면요, 몇몇의 거래가 가격을 뚝뚝 떨어뜨려서 지수를 뚝뚝 떨어뜨린다면은 요거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저기 대장, 그렇다고 대장 분양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가격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량 조금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도 많이 쌓여있고 전세, 월세도 매물이 꾸준히 쌓이고 있다. 앞으로 전세 가격 하락은 예견된 일이고 매매도 요즘에 막 규제 완화해지고 막 그래서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지지 않고 예전에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주 분양 이렇게 쭉 예정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뭐 입주 뭐 분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구도심 쪽에서는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분양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공급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충분히 공급 과잉이에요. 매물 쌓인 거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뭐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미분양이 많이 쌓였죠. 빠졌다가 다시 또 훅 쌓이고 이렇게 단지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훅훅 쌓이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공급은 내년까지 많이 있다. 여기 지금 뭐 적용 수요는 뭔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급은 내년까지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신도시들이 빠지는 거랑 구도심들이 빠지는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막상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상권 잘 형성 안 돼 있고 비싸고 그래서 21년 뭐 이때 엄청나게 막 몇 건의 거래만으로 뛰었던 게 쭉쭉 빠지고 있다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요. 원래 저기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 원래 구축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전부터 거품이 엄청 많이 쌓였다가요. 그게 코로나 이후에 쭉 쌓였죠. 근데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좀 더 버티고 실거주 좋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전세도 좀 더 비싸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천천히 빠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더라.